상방울의 전 회장 같으면은 소위 기업체의 대기업의 회장인데 예. 여러 가지 단돈 1억을 투자하더라도 여기에 리스크는 다 진단해 보는 것이 기업의 예. 통속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물며 800만 달러 이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증될 만한 보험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확정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있을 수 없는 확정적인 일이다.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앞서 전화 3번 이화영 지사를 통해서 술자리에서 이태용 변호사를 통해서도 한 번 술자리를 통해서 뭐 한 3, 40초 통화한 거 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이 전 850만 불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한 그런 85억 한 90억 정도. 그 한 예. 100억 되는 돈을 전화 내통 뭐 10초, 20초 해가지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은 아직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던 건데 이 통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계속 두 분은 주장해 왔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왜? 나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내 입밖에 모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이 김성태 전 회장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또 나를 이렇게 모른다고 해? 과거에 김문기, 지금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사실에 화가 나서 다 털어놓은 유동규 씨처럼 김성태 전 회장도 쌍방울 내 입밖에는 모른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 말에 화가 나서 검찰에서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 털어놓은 내용 중에 하나가 김성태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무려 4번에 걸쳐서 전화통화를 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열렸던 한국인 기업 민 간담회에서 휴대전화로 고맙다. 여기 사이에는 이제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7월에 또 뭐 행사에 불참하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이재명 대표가 했고 또 그해 12월에는 룸사롱에서 술을 먹다가 변호사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연루돼 있던 이태영 변호사를 통해서 또 통화를 또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2022년 1, 2월 경에 서울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난감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4번을 했다라고 털어놨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다른 것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부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마치 자기가 중간에 전화를 연결해 준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옥중에서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 경기평화부지사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사실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4번 통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동아일보 보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에서 나는 절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을 통화 연결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전 대표는 소위 이야기하는 검찰 조사를 받는 세간의 예. 그 어떤 통속적인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1도, 2부, 3배. 예. 첫 번째 안 되면은 도피를 하고 두 번째 안 되면 부인하고 세 번째 안 되면은 백으스라 이런 세간의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화영 경제부지사 그리고 김성태의 관계 일단 이것부터 규명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 다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김성태 상방울그룹 회장이 전 회장이 남북교류법이라든가 유엔 제재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면서 불법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잘못하면은 직원들이 다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불법 송금에 대한 유엔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것을 무릅쓰고 800만 달러, 300만 달러 등등을 보낼 수 있을까요? 50만 달러 더해져서 850만 그렇죠. 달러다 이런 얘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방울의 전 회장 같으면은 소위 기업체의 대기업의 회장인데 여러 가지 단돈 1억을 투자하더라도 여기에 리스크는 다 진단해 보는 것이 기업의 통속적인 이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800만 달러 이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보증될 만한 보험이 될 만한 여러 가지 확정적인 잣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확정적인 기준이 뭐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 경기도가 이야기하는 이재명 전 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가 여기에 완전하게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초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모르게 모르게는 할 수가 자기가 없는 85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800만 달러를 내놔라 그랬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순수하게 북한의 광물을 쌍방울이 가져와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선을 넘어선 금액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걸 이화영 경제부지사와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상식적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반론. 그러니까 반론이라기보다 이거는 조금 구분해서 그러니까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계속 쏟아지는 예. 검찰발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검증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좀 그런 상황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한동훈 장관이 강조했듯이 팩트와 증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예. 우선 누굽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쌍방울 전 회장이긴 하지만 전직 나이트파, 전주 나이트파 조폭 예. 출신의 사채업자였어요. 어찌됐든 뭐 SPC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가로 변신을 예. 하고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분이 돈 버는데 관심이 있지 뭐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인도주의 뭐 협력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거나 이재명 이것은 경기도지사 아니라는 대통령 거죠. 만들기엔 관심이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그것에 무슨 큰 관심, 그게 이재명이든 윤석열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저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한테는 저는 관심이 그랬을 없을 거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가고요. 전직 사채업자예요. 돈 버는데 관심이 있겠죠. 누구를 대통령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오로지 아니겠어요? 돈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안부수라는 아태평화협 회장이 있어요. 이분은 유명한 대북 브로커입니다. 남북관계 특히 통일부 출입 기자들 물어보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분이 있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있어요. 그럼 김성태와 안부수라는 두 사람은 그 쌍방울과 대북 쌍방울이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광물 사업 같은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진출을 하면 좋고 진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제 대북 경협주, 남북 경협주로 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어요. 예. 쌍방울 주가가 22점 몇 %가 올라서 상당히 이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 나노스라는 기업이 바로 그런 건데요. 예. 이것은 별건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화영과 이재명 그리고 이제 김성태와 안부수 4명과의 관계를 지켜봐야 예. 되는데 우선 이화영과 이재명은 경기도 안에서 뭘 하려고 했냐면 북한하고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하는 거하고 쌍방울에서 그냥 대북 지원 사업 대북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스마트팜 사업이고과 그렇죠. 그 광물이고. 스마트팜 사업만 하더라도 예컨대 그것을 뭐 500만 달러를 주고 그걸 하려고 한다면 그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스마트팜 사업은 그냥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가야 되고 시스템이 가야 예, 되고 예. 우리 물자가 가야 되는 문제여서 이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기도 하고 뭐 관계가 좋을 때는 해볼 수 있지만 관계가 막히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얼레벌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럼 사자가 모여서 뭔가 우리가 50만 달러? 850만 달러를 주고 뭐 이재명 대표를 북한에 보내고 그리고 뭐 남북 경협 사업을 하고 뭐 인도주의 지원도 하고 등등을 하려면 모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앞서 전화 3번 이화영 지사를 통해서 술자리에서 이태용 변호사를 통해서도 한 번 술자리를 통해서 뭐 한 3, 40초 통화한 거 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이 전 850만 불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한 그런 85억 90억 정도. 그 한 예. 100억 되는 돈을 전화 내통 뭐 10초 20초 해가지고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결정적으로 알겠습니다.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검찰은 아직 거기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보도만을 가지고 검찰이 쏟아내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이것은 범죄적 혐의가 있다라고 단정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발언권을 또 드릴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꼭 만나지 않아도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우리 민현주 의원을 통해 가지고 이상희 교수님에게 제 마음과 제 의지를 다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희 교수님과 단 한 번 통화를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즈. 자, 어쨌든 이런 주장을 이제 많이들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장 기자님은 너무 검찰이 근거 없이 쏟아내고 있는 것들을 언론이 다 받아쓰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다.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아니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적을 오이사 조치 위반이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이고요. 이거 엄청난 범죄적 혐의가 돼요. 예. 그렇지 제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지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왜? 그건 이제 어떻게 김성태 가느냐. 회장이 보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지금 예, 그건 이제 검찰에서 거의 실수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뭐 증거도 있고 더구나 영수증도 있잖아요. 예. 북한에 써준 거. 근데 500만, 300만 달러를 왜 줬느냐? 본인의 어떤 쌍방울 관련된 대북 사업을 줄 수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방금 장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나 검찰 개혁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가 모의였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예. 일방적인 어쨌든 500만 달러, 300만 달러 줬다는 얘기지. 예. 이재명 대표가 승인하고 보고받았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단지 전화 통화와 관련돼서 통화를 해서 다 승인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했잖아요. 또 술 취해서 한번 받아줬다고 했는데 선양에 있을 때 북한 사람들로 있으면서 전화 받고 있는데 고맙다고 했고 필리핀에서 아태어과 같이 뭐 행사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고 이제 그런 뭐 한 4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순히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 통화 내역이 있을 거예요.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검찰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관계돼가지고 범죄를 모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안 만났다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말이 신뢰가 있느냐,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포인트예요. 예. 여기에서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이거예요. 적어도 뭐 모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쌍방울 쪽에서 북한에 뭐 500만 달러 또는 300만 달러 이런 돈들이 건네가는 거는 미루어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알 높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는 사이였다. 직간접적으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릴까요? 뭐 장 기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김성태 전 삼방울 그룹 회장이 출신이 어떻든 간에 기업이 손해나는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예. 단돈 얼마나 투자하더라도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하죠. 그 안전장치가 과연 이화영 경제부지사로 국한이 됐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화영 부지사는 왜 여기에 대해서 사실 허구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렇습니다. 장 기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국가보안법 위반에다 남북교류법 위반에다 유엔 제재에다가 이게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짐작컨대 이화영 경제부지사는 예. 허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길 바라지 않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가정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언을 예. 똑같이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첫째, 이게 관이 들어간 거예요 경기도. 그럼 이 부분이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냐? 예.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둘째 뭐냐 그러면 그렇다면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모르고 있었느냐까지 갑니다. 예.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비밀스럽게 접촉하는 부분을 미국의 정보기관은 모르고 있었느냐? 국정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 예.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요. 표현이 조금 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적적 행위에 예. 대한 부분이 완전하게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짐작컨대 봐서는 이화영 경제부지사는 이 부분을 더 크게 번지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또 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제3자 뇌물죄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김성태 전 회장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뭐 300만 달러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기도가 대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쌍방울이 대신 함으로써 뭔가 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왔어야 되는데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뜻대로 풀리나요? 그렇죠? 제대로 안 되면서 돈만 날린 꼴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배달앱 사업에서 이 쌍방울도 응찰을 했으니까요. 컨소시엄. 여기를 선정해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주려고 했는데 근데 또 막상 이제 선정 결과 쌍방울은 탈락하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손실을 본 쌍방울을 챙겨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을 사업자로 선정하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법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선정이 안 됐는데도? 아니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약속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대북 사업 너네 안 됐으니 그렇죠. 내가 예, 다른 예. 걸로 너네 도움 줄게. 이렇게 그렇죠. 약속을 했느냐? 아니 뭐 그렇게 해줘라. 예. 뭐 그게 뭔가 이제 뇌물이라는 것은요 요구, 약속, 예. 수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계가 아직은 이제 나타난 건 없어요. 예. 근데 만에 하나라도 이걸 사후 보고 승인 또는 묵시적 동의 예. 이런 거 어느 하나 걸리면 이제 사후 보고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어떤 미리 보고를 했다랄지 승인을 할지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이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제3자 뇌물죄가 이제 부정한 청탁과 이제 대거한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부정한 청탁이 무엇일까? 뭐 예. 대북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랄지 그런 내용의 서로의 어떤 묵시적인 뭐가 있었다랄지. 예. 그 대가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뭐 50만 달러, 30만 달러 줬다고 하면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고 약간 법리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경우때 또 뇌물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방북과 관련해서 이 3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한다면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지불했으면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받은 거 똑같을 수 아니 이재명 대표가 받은 거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뭔가 서로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있다면 뇌물 또는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